안녕하세요. 세법의 임기훈입니다. 오늘은 납세의무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반드시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, 일단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는 5개가 있어요. 납부, 충당, 취소, 제척기간 만료, 소멸시효 완성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소멸이 되죠. 그걸 납부나 충당이라고 합니다.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는데, 부과가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요. 요 5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게, 납세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법인이 합병이 된다거나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. 사망 또는 합병이 되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승계가 돼요.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계속 이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. 자, 기억하시고, 자, 이 중에서 우리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. 근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. 즉, 정부가 결정을 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을 부과권이라고 하는데,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죠.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. 그때 제척기간은 크게 4개가 있어요. 5년, 7년, 10년, 15년짜리가 있는데, 여러분들께서는 5년, 7년, 10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사기나 부정이 나오면 10년, 무신고가 나오면 7년,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5년이에요. 자, 다시 한번. 사기, 부정은 10년, 무신고는 7년,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5년. 됐나요? 자, 그래서 5년이나 10년이나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고,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, 부과할 수 없으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. 자,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,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,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바로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죠. 그래서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? 납세의무 성립일이에요. 그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없거든요.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7년짜리가 없습니다. 제척기간 중에. 그래서 5년 아니면 10년인데, 자, 시험지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.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, 즉 6월 1일이죠. 이때부터 5년 또는 10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. 시험지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.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또는 10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자, 제척기간 내에 정부가 세금을 결정을 하면 이를 고지서에 넣어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. 이렇게 고지서에 넣어서 부과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한다 그랬는데, 그러면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십시오 하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죠?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고지서를 보낸다거나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또는 최고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압류를 통해서 세금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걸 안 해요. 안 걷어요. 그러면 징수권 자체를 박탈시킵니다.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죠.
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권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. 징수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징수권이 사라지는 제도가 있더라.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현행 소멸시효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. 5년하고 10년입니다. 그래서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입니다. 아셨나요? 자, 잘 보셔야 돼요.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척 기간은 5년, 7년, 10년이라 그랬어요.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입니다. 그리고 소멸시효의 10년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,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예요. 그래서 소멸시효 동안 단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끔 법률로 막아놨습니다. 그러면 징수가 안 되면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. 그래서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가 안 되니까 불리하죠. 그러면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죠?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돼요. 즉 고지서를 보낸다거나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최고, 청구, 압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고지, 독촉, 최고, 청구, 압류가 나오면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이 돼요.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5년 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징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년 8개월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이 남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완성되기 전에 징수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산불이나 또는 뭐 홍수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가가 재난지역으로 묶어요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징수유예를 시켜줘요. 고지서 등을 보내지 마 하고. 그게 맞죠?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징수유예를 시켜주는데 징수유예 기간 동안에는 고지서를 못 보내요. 그래서 못 보내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내려고 봤더니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있네요. 그러면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 등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.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지라 그래요. 정지.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자, 중단과 정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중단은 징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사라지는 것, 그걸 중단이라고 하고, 정지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. 그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걸 정지라고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믿어요. 여러분들이니까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여러분들 이제 편안한 꿈 꾸시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자요. 세법의 임기현이었습니다.